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아티스트 브랜딩의 핵심인 컨셉 잡는 법, 뮤지션들 컨셉 잡는 법을 하려고 해요. 컨셉 잡는 법의 핵심은 유사성과 차별성, POP, POD 이런 전문 용어가 나오면 어려워하니까 제가 좀 어렵지 않게 잘 풀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앞선 영상에서 고정관념 시리즈에서 제가 뭐라고 했죠? 음악이 좋으면 언젠가 알아준다. 아니라고 했잖아요. 비주얼이 중요하다라는 그 영상에서도 비주얼 랭귀지라고 해서 시각적 언어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우리가 컨셉이라고 하면은 앨범 컨셉, 뭐 음악 컨셉, 뭐 뮤직비디오 컨셉 다 이렇게 너무 얘기가 장황해지니까 비주얼적인 것만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아티스트 비주얼. 자, 우리가 어느 공연 무대에 선다고 해봅시다. 이제 막 시작을 하는 초보 뮤지션 분들이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어떤 음악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궁금해 한단 말이지. 뭐 물론 저희는 어떤 음악을 하는 뭐 누구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말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시간을 내주지가 않아요. 그래서 등장하자마자 비주얼적으로, 그러니까 비주얼이라는 게 뭐예요? 뭐 스타일링, 무대의 어떤 애티튜드 이런 쪽으로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가 하는 음악의 장르부터 알아야 된다. 시작하는 뮤지션들 보면은 과거에 제가 제작했던 제자들도 노래를 막 만들어요. 근데 그게 대부분 그래요. 내가 이 장르를 할 거야, 이런 음악을 할 거야, 이런 컨셉을 잡고 할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연차가 쌓이고 이게 업력이 쌓이고 앞단에 시행착오가 있은 다음에 시작을 하는 거지, 그냥 이제 막 하는 사람들은 노래 만들기도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 노래 저 노래 막 저 노래 이렇게 다 만든단 말이지. 근데 이제 상품으로 세상에 내놓을 때는 기획력을 갖춰진 것으로 내놔야 된다. 이게 사실 핵심인데, 그래서 컨셉이 필요한 거다 이 얘기거든요.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컨셉을 잡고 시장에 내놓을 때는 최소한 내가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는지 정도는 정리를 해서 컨셉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왜 유사성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트로트, 힙합, 아이돌, 댄스 음악, 인디 음악, 근데 인디 음악은 여러분 장르가 아니에요. 인디 음악 안에서도 뭐 락이 있고 뭐 포크 싱어송라이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디 음악은 장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인디 음악을 할 건데 내 장르가 뭔지 인디 음악 안에서 찾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내 카테고리가 뭔지를 찾아라는 얘기지. 만약에 밴드면은 뭐 펑크 음악을 할 수도 있고 뭐 고어, 뭐 헤비메탈, 데스 메탈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노래를 만들 때도 분명히 그런 레퍼런스를 갖고 만들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음악만 듣고 레퍼런스를 찾지 말고, 요즘은 유튜브가 있으니까 뮤직비디오도 보고 그리고 뭐 앨범 커버도 보고 그 뮤지션에 대한 서사도 좀 보고 하면서 그 비주얼적인 부분을 좀 많이 따라해야 된다. 그 얘기인 거예요.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악이 어느 정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 아까 돌아가서 무대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전체적인 스타일링이나 그 다음에 무대의 퍼포먼스나, 예를 들면 이제 락밴드, 뭐 펑크밴드는 어때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안녕하세요, 저희는 뭐 누구입니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뭐 포크 싱어송라이터다 그러면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뭐 이렇게 하나요? 포크는 좀 이제 읊조리고 이제 가사 중심이니까 그런 애티튜드 전반적인 거를 좀 이렇게 따라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거고, 왜 유사성이 먼저냐면은 뮤지션들끼리만 있을 때는 다 알아요. 어느 정도는 알아요. 그런 건 그런 음악이지, 저런 건 저런 음악이지. 하지만 우리의 관객은 누구예요? 대중이에요, 대중. 음악을 전혀 뭐 직접 만들어 본 사람들이 아닌 그냥 즐기기만 하는 대중의 입장에는 머릿속에 본인이 익숙하게 떠올리고 있는 이미지가 우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락밴드다 그러면 윤도현 밴드 같은 그런 음악을 합니다. 뭐 트로트다 그러면 뭐 서른도 같은 음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쉽게 말해서 이런 게 이제 유사성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차별성.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내 음악의 카테고리, 뭐 장르의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을 했다. 그럼 쉽게 말해서 펑크 밴드를 나는 이제 하는 사람이다. 내 음악은 다 보니까 펑크 음악이었어
라고 한다면 그럼 수많은 펑크 밴드 중에 왜 우리 팀이어야 하느냐, 왜 나여야 하느냐가 바로 POD, Point of Difference, 차별성. 아까 내가 유사성은 알겠어. 그러면은 나는 펑크 밴드 같은 어떤 뭐 이제 스타일링이나 애티튜드나 그런 거는 했는데 그 수많은 펑크 밴드 팀들의 경연대회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나는 그러면은 그 펑크 밴드 10팀 중에 어떤 거가 포인트가 되느냐. 그게 바로 이제 핵심이에요. 컨셉의 핵심. 임영웅이라는 트로트 가수, 젊은 친구죠. 요즘은 미스터 트롯 같은 경연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젊은 층도 많이 나오는 이게 추세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임영웅이라는 그 분은 이미 트로트 가수인 걸 사람들이 알아. 그러니까 그 안다라는 걸, 아, 저 사람은 트로트 가수야. 트로트 가수 임영웅이야. 그랬는데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고 나와요? 아이돌처럼 샤방샤방하게 청바지에 뭐 밝은 티셔츠, 캐주얼 이런 스타일링을 하고 나오니까 오히려 트로트 가수인데 아이돌 같기도 하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머님들 팬들한테 아이돌한테만 느낄 수 있는 설레임, 동경 이런 것까지 다 가져가게 된 거지. 그러니까 엄청난 임영웅이라는 가수의 차별성이 생긴 거죠. 이게 바로 컨셉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작했던 무드 같은 경우도 18.5세, 그러니까 10대 소년 밴드라는 그걸 각인을 시키고 저는 또 그 당시에 제가 과거에 인디 뮤지션 출신이었기 때문에 인디 밴드, 인디 뮤지션들은 그냥 본인이 음악 만들어서 씬에 진출해서 이렇게 하느라고 어떤 기획력이 있거나 스타일링이나 이런 거 없이 좀 날 것 그대로 나왔던 게 인디 씬의 데뷔 공식이라고 했다면 무드 같은 경우는 기획 초반부터 이제 레퍼런스를 인디 씬의 뉴진스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기획과 컨셉을 갖춘 그런 인디밴드로 보여주고 싶었던 거지.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제 통했던 거죠. 게다가 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은 없었고, 인디 씬에서도 아이돌 같은 느낌이 났기 때문에 이런 거가 이제 차별성이 되는 거예요. 꼭 이제 음악적인 거에서 뭔가를 이렇게 틀어서 차별성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비주얼적인 부분, 내가 가진 장점, 아니면은 예를 들면은 뭐 페퍼톤스 같은 분들은 학력, 장기하와 얼굴들도 뭐 학력, 이런 어떤 강점을 이제 맞춰서 뭐 컨셉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결을 좀 자기도 일단은 이제 유사성에서 계보를 해서 잘 찾아봐야겠죠. 자기는 어떤 계보인가, 내가 모시고 싶은 직속 선배는 누구인가. 펑크 밴드라면은 뭐 크라잉넛이 직속 선배님이면 그분들은 어떤 애티튜드를 취하고 어떤 의상을 입지? 이런 거에서 힌트를 얻어서 유사성을 갖되, 차별성은 요즘 재해석된 그런 느낌의 뭐 펑크 밴드라든지, 그냥 제가 이제 막 던지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차별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컨셉은 유사성을 중심으로 해서 차별성을 만들어야 된다. 간혹 가다가 나는 세상에도 없는 나만의 독특한 음악을 하고 싶어, 독보적인 무언가가 될 거야 라고 해서 약간 유니크한 거, 남들보다 튀는 거, 그걸 이제 차별성이라고 하는데, 그걸 먼저 이렇게 앞세우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본인이 그거를 유사성을 만들어야 돼,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선배들의 어떤 시각적인 언어를 좀 쫓아 한 다음에 사람들이 인식을 하면 거기에서 이제 나만이 갖고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게 핵심이다. 즉, 정리를 하면은 유사성이 입구면은 시각적인 언어는 첫인상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대중이 나를 좋아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주는 게 차별성인 거죠. 이게 컨셉의 핵심입니다. 네, 오늘 얘기는 아티스트 브랜딩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인데요. 사실 이거를 스스로 찾고 판단하고 이런 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아티스트 브랜딩 오프라인 정규과정 2016 아티스트 브랜딩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설명은 BOD로 하고, 스스로 이런 거를 찾고 이걸 지속적으로 노출시키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아티스트 브랜딩 수업이고요. 아티스트 브랜딩 3월 정규과정 모집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시고요. 또 3월에 새롭게 만든 게 수익화반. 수익화반은 조금 더 실질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뮤직비디오, 크라우드 펀딩, 공연 기획, 그 다음에 공연 전략, 음원 프로모션,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수업으로 새롭게 런칭을 했습니다.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클릭해 주세요. 안녕!